킴 언니의 포즈를 봐도 딱 알 수 있죠. 나 이걸로 뜬 사람이야. 보이니? 자, 시대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다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미의 기준이랑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는 미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굉장히 마른 체형이지만 자신감이 마음 쪽에 있으신 분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푸시업 브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런 보정 속옷이 기존에 다소 수줍은 마음에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다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2010년대까지 아예 반영구적으로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마음속에 삽입하는 그런 확대 성형도 굉장한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미국에서 여성들의 미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주의 힘이 상체가 아닌 엉덩이 쪽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제 와이프의 고견을 들어봐서 제가 아는 겁니다. 그런 힘의 이동으로 예전에는 짐 같은 데 가면은 러닝머신 2시간 주구장창 때리고 집을 향하던 많은 미국의 여성들이 큰 엉덩이를 갖기 위해서 스쿼트이나 데드리프트 같은 그런 엉덩이 근육의 모든 스탯을 몰빵하는 고중량 하체 운동을 때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미국 헬스장은 스트리트 파이터 춘리의 하체 전투력을 가지기 위한 수련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많은 여성들은 더욱더 자신감 있는 엉덩이를 가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술대에 오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미국에서 큰 엉덩이가 미의 기준이 되었고, 어떤 문화적 이유로 큰 엉덩이가 유행이 된 건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아임다, 우리 아들이 시키지도 않은 짓 안 금다 라고 잡아대지만 온라인에 저장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월급날 공과금 빠져나가듯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라인 활동을 깔끔하게 보호해줄 Surfshark VPN이 오늘 영상 제작을 도와주셨습니다. Surfshark VPN은 여러분의 IP 주소를 숨겨줍니다. 때문에 카페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해도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전라도에 있는데 위치를 콜로라도로 바꿔가지고 미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지역 제한 콘텐츠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청자들에게 막아놓은 훌루,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들도 낭낭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rfshark VPN의 가장 좋은 점이 한 계정으로 기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VPN 회사들은 기기 제한이 있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하거나 속도 제한을 주는데, Surfshark VPN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전부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surfshark.com/밑돌쇠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특별 코드 밑돌쇠를 입력하시면 4개월 추가 이용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이거는 내한테 안 맞다 싶으시면은 30일 이내에 100% 환불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설명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추임새를 넣는 건데, 결코 인종 비하, 성적 비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미국의 사회 현상을 말씀드리는 영상이니까 이거는 내가 불편하겠다 싶으시면은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 나는 인문학적 코미디로 재밌게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미국 문화적으로 아셔야 될 게, 미적 유행에 관계없이 시종일관 큰 엉덩이에 대해서 일편단심으로 선호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흑인들입니다. 바로 이 흑인 사회의 미적 기준이나 사회적 영향력 변천사를 따라가 보면은 어느 정도 미국 전반적인 미적 기준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23년에 인간 진화 연구회의 커크가드라는 연구원에 따르면은 미국인들 구글 검색 결과랑 뚱뚜땡뚱 뚜둥뚱 포른허브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아프리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인종보다 큰 엉덩이를 선호한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흑인 사회에서 큰 엉덩이가 미의 기준이 되었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로 우리가 넘어가 봐야 됩니다. 척박하고 혹독한 아프리카의 기후와 삶의 조건에서 항상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깡마른 체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풍만한 체형은 당시 생존의 필수적인 육체 노동력이나 다산을 상징했기 때문에 풍만한 여성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미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화가들은요, 전부 다 일일이 손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화가들이 몇 년을 거쳐서 힘들게 그리는 그림을 갖다가 그냥 밑돌쇠에다가 머리만 긴 사람을 그릴 건 아니잖아요. 당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그릴 텐데 그 언니들의 면면을 보면은 상당히 풍만하고 통통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넘어와서 산업혁명을 거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식품 공급이 눈부시게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통통함이 부의 상징이 아니라 통통한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된 겁니다. 디폴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반대로 깡 마른 체형이 새로운 지위적 상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먹고 사는 수준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정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TV가 보급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대중문화가 발달하면서 미디어를 누가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바뀌게 된 겁니다. 당연히 초기에 미디어를 장악한 사람들은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영화나 잡지나 TV에서는 백인들이 선호하는 날씬함이 미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케이트 머스 같은 그런 마른 체형이 미의 상징이었습니다. 오히려 통통하거나 아니면은 엉덩이가 큰 분들은 과체중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런 모든 미디어의 가스라이팅에도 시종일관 큰 엉덩이의 일편단심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인들입니다. 일단 미국 역사에서 노예제 기간 동안 백인들은 흑인들이랑 겸상하기 싫어했고 흑인들은 핍박과 억압을 해온 백인들이랑 엮이기 싫었기 때문에 두 인종은 사실 같은 땅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각각 고유의 문화나 역사를 따로 국밥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80년대에 백인들의 주류 미디어가 마른 체형이 이쁜 거예요 라고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조졌으니까 흑인들도 그에 맞게 마른 체형으로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심 흑인들은 여전히 큰 엉덩이에 대한 일편단심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90년대가 찾아옵니다. 90년대에는 80년대에 마이클 잭슨이 심어놓은 문화적 씨앗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미국 문화적으로 엄청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점점 흑인들의 문화적,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면서 대중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힙합 음악이 더 이상 흑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문화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타이밍에 아주 기념비적인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I like big butts that I cannot lie.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Sir Mix-a-Lot이라는 래퍼가 Baby Got Back이라는 노래를 내면서 이게 대히트를 칩니다. 이게 이 노래 가사가 여러분들 대략 어떠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엉덩이 큰 여자가 좋아요. 다른 우리 흑인 동생들도 이거 부정할 수 없을 거야. 라는 큰 엉덩이를 가진 언니들을 찬양하는 가사가 노래의 가사인데 이게 대히트를 치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진짜로 선정적이고 야리꾸리하거든요. 이게 그냥 이 노래가 신나는 비트에 야리꾸리하고 외설적인 가사를 가진 노래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의 저항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백인 주류 사회야 너네는 너네가 좋아하는 깡마른 여성을 미의 기준으로 삼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흑인들에게 사상을 주입하지만은 우리 흑인들은 그런 주류 사회가 강요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항상 큰 엉덩이를 가진 여성들을 좋아하고 이제 우리 고유의 미의 기준, 우리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겠어 라는 심오한 의지, 백인 사회에 대한 저항 의지를 담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 노래가. 그렇지만은 이때까지도 큰 엉덩이는 그냥 마이너적인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2000년대 드디어 여러분들 빵댕이 전성시대의 서막이 오릅니다. 자, 그 주역이 바로 제니퍼 로페즈, 제일로였습니다. 제니퍼 로페즈 이 언니는 제가 예전에 세상여정 밑돌쇠 2.0 채널에서 제니퍼 로페즈 특별 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닦아드렸습니다. 이 언니에 대해서. 자, 그 영상이 엄청 재밌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요정 밑돌쇠 2 채널에 올릴 테일러 스위프트 영상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무튼 제니퍼 로페즈는 사실 이 언니가 푸에르토리코 부모님을 둔 라티나 언니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이 언니가 가수가 아니었고 연기자로 먼저 데뷔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헐리우드에서 라티노 시장을 공략하려고 간판 스타를 물색하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60년대인가 70년대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 멕시코인 여가수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서 제니퍼 로페즈가 주연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니퍼 로페즈가 그 영화에서 립싱크지만 노래를 부르는 어떤 그 장면이 많거든요. 근데 음반 관계자들이 제니퍼 로페즈를 딱 보고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음반 회사들이 제니퍼 로페즈 이름으로 음반을 내면은 일단 미국의 수많은 라티노들이 고정으로 팔아줄 거니까 적어도 본전치기는 되겠다는 계산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머라이어 캐리 대항마격으로, 머라이어 캐리의 대항마로 깜냥이 안 되죠. 아무튼 간에 제니퍼 로페즈가 머라이어 캐리의 대항마격으로 가수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니퍼 로페즈가 음반 시장에 뛰어드는데 그때 프로듀서 겸 남자친구가 누구였다? 바로 미국 힙합계의 거물 퍼프 데디, 디디였어요. 디디. 근데 디디 임마가 제니퍼 로페즈 음반을 기획을 하는데 디디 임마 전공이 뭐겠습니까? 흑인 음악이잖아요. 비록 제니퍼 로페즈 언니가 라틴계 계열의 언니라도 흑인 음악에 기반한 음악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디디가. 그런데 제니퍼 로페즈가 흑인 R&B 가수 언니들처럼 노래를 기깔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다? 이 언니 피지컬이 흑인들이 환장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온 우주의 힘이 엉덩이에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 미국의 빵댕이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당시 90년대, 2000년대 제니퍼 로페즈 언니의 피지컬이 약간 무덤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빵댕이에만 300억짜리 보험을 들 정도로 제니퍼 로페즈 언니의 엉덩이가 가장 섹시한 엉덩이라고 찬사를 받을 그런 피지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니퍼 로페즈 언니의 타고난 엉덩이를 강조하는 마케팅으로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한 성공을 거둡니다. 이런 제니퍼 로페즈의 성공에 탄력을 받았는지 데스티니스 차일드 출신 비욘세 언니도 원래 데뷔 초 때는 깡마른 몸매로 피지컬을 꾹꾹 눌러담고 있었어요. 근데 제니퍼 로페즈의 성공으로 이제는 봉인 해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탄한 허벅지나 엉덩이를 자신 있게 뽐내기 시작하고 또 그런 탄탄한 하체가 역동적이고 건강미 있는 모습으로 미국 사회에서 굉장한 호응을 받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드디어 2000년대 중반부터는 힙합이 대중문화의 주류 음악으로 등극하면서 흑인 문화가 이제는 쿨한 문화, 따라하고 싶은 문화로 서서히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 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흑인처럼 바지를 걸치고 목걸이도 차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인 여성들과 흑인 남성들 간의 교제가 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인 여성들 사이에서 흑인 남성들에 대한 호기심도 늘고 또 흑인 남성을 교제하는 것이 쿨한 문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미국에서는 백인 여성들이 흑인 남성들과 교제를 하면은 외모적으로 점점 흑인 남성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속설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는 굉장히 마른 체형의 백인 여성도 흑인 남성과 교제를 하면은 좀 더 풍만한 체형으로 살을 찌운다거나 아니면은 속눈썹을 길게 한다거나 네일아트 디자인을 굉장히 화려하게 한다거나 좀 더 흑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의 기준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문화적 속설이 있습니다. 속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흑인 음악이나 흑인 문화가 미디어에서 영향력이 높아지고 이제는 인종 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큰 엉덩이 트렌드의 전성기가 열리는 2007년도가 찾아옵니다. 2007년도에 듣보잡이었던 킴 카르다시안과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R&B 가수 레이 제이, 그 둘이 찍었던 야스 비디오가 유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은요 이런 연예인들의 야스 비디오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사자들 특히 비디오에 등장했던 여성분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또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정서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킴 카르다시안의 야스 비디오가 나왔을 때 그때 비디오를 접한 무수한 미국의 여성들이 와 하면서 비디오 속 킴 카르다시안의 퍼포먼스를 동경하고 특히 킴 카르다시안의 큰 엉덩이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게 된 겁니다. 어머, 허리가 저렇게 잘록한데 어떻게 복숭아는 태평양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스 비디오로 어그로를 끈 킴 카르다시안은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리얼리티 쇼 카르다시안스를 런칭합니다. 그리고 전례에 없는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빵댕이 원툴로 미국 문화의 아이콘이 된 킴 카르다시안, 그리고 그런 킴 카르다시안을 동경하게 된 미국 젊은 언니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빵댕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게 된 겁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Keeping Up with the Kardashians의 포스터입니다. 보면은 킴 언니의 포즈를 봐도 딱 알 수 있죠. 나 이걸로 뜬 사람이야 보이니?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언니들이 전부 다 그걸 동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큰 빵댕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타고나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체 운동. 하체 운동으로 모든 스택과 무게 중심을 밑에 쪽으로 몰빵시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째로 선천적으로 골반이 넓고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있고 살이 찌면은 얼굴은 헬스하게 그대로인데
하체 쪽으로 지방이 저장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죠.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체 비만이라고 하고 막 놀림을 받고 이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는데 킴 카다시안의 등장 이후로는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선천적으로 엉덩이 볼륨이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자,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엉덩이가 작은 사람도 운동으로 볼륨을 키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스쿼트이라든지 데드리프트 같은 그런 엉덩이와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조지는 운동법이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원래 근육의 크기를 키우려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무겁게 들어야 돼요. 중량 쳐야 돼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언니들이 헬스장 가면은 그냥 가벼운 아령, 그죠? 핑크 색깔 아령 있죠? 이런 거 뭐 공중에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몇 번 돌리고 러닝머신 2시간 때리고 그런 다음에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 때부터는 미국 언니들이 헬스장 가잖아요. 그러면 하체 중량을 엄청나게 무겁게 치게 되면서 진짜로 스트리트 파이터 그 춘리 같은 그 단단한 하체 피지컬 언니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엉덩이를 부각시키는 포즈나 포토샵이 엄청난 유행을 타요. 전부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원래는 이렇게 찍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찍. 굳이 재현까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유행을 타게 돼요. 이렇게 큰 엉덩이에 대한 동경은요, 소셜미디어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운동에 별 관심 없었던 여성분들도 헬스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큰 엉덩이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엉덩이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웬만큼 엉덩이가 커가지고는 이제 어그로가 안 끌려요. 그리고 운동으로 키우는 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슬슬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지방을 엉덩이로 옮기는 수술, Brazilian Butt Lift, 그러니까 BBL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니키 미나즈나 이기 아질리아 같은 그런 비정상적으로 큰 엉덩이를 가진 연예인들이 등장하고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는데, 이런 연예인들과 같은 엉덩이를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미국의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수술대에 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성형수술 탑5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에서 제가 BBL 수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제가 라스베가스 공항에 있을 때 공항 검색대에 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근데 그 줄을 기다리는데 제 앞에서 라티나 언니가 저랑 같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 앞에 있는 라티나 언니가. 근데 대뜸 저한테 말을 걸더만은 한 27분 정도 자기가 지금 플로리다로 BBL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BBL 수술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소셜미디어를 타고 큰 엉덩이를 가지는 것이 미국에서 미의 상징이 되었고, 이런 큰 엉덩이를 강조하는 보정 레깅스나 마사지법 아니면 시술법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큰 엉덩이 시장이 커지고 이게 돈이 되니까 대규모 자본이 흘러들어오고 또 큰 엉덩이 관련 제품들이 양산이 되고 홍보 영상이나 장려 영상이 미디어를 장악하게 되고 그런 미적 기준이 완전히 이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는 어떨까? 현재 2025년이 저무는 시점에서 역사에서 반복된 것처럼 트렌드가 다시 바뀌고 있어요. 오젬픽 같은, 그죠? 다이어트 치료제의 등장으로 또다시 유명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깡마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게 이쁜 겁니다 하면서 미디어가 가스라이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미국의 큰 엉덩이 사랑, 그리고 어떻게 큰 엉덩이가 미국에서 미의 상징이 되었는지 말씀드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는 트렌드가 유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트렌드가 소셜미디어에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 특별하게 주어진 외모가 있잖아요. 다 다른 얼굴, 다른 체형으로 태어나잖아요.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귀하게 낳고 또 귀하게 사랑해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감을 위해서 의료에 도움을 받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대로 또 자신감도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의 외모 트렌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